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분위기 지금 너무 살벌합니다, 사실. 왜죠? 할아버지들도 좀 계시고 촛불 막 켜져 있고. 죄송한데 할아버지가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 동상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할아버지가 보인다라. 알겠습니다.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는 저희 지금 이 야외에서 오늘 촬영을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이 벌레가 지금 저희가 거의 산속이잖아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나방이 지금 방금도 한 2마리가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앞에 조명이 이 크게 2개가 빵빵 있다 보니까 그 조명에 벌레가 지금 한 20마리씩 붙어 있고요. 상은 씨 뒤에도 그건 키우는 건가요? 예? 뭐가 있나요? 저희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우리 뭐 구슬했다, 구슬하러 굿땅에 갔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굿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굿땅이고요. 뭐 몇몇 분들한테는 조금 무서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게는 거의 집 같은 공간.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기서 잔 적은 없지만 여기서 자는 분들도 많아요. 무당분들이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는 건가요? 스케줄이 다음날 일찍 여기서 일을 해야 되면은 자고 가는 거죠.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근데 나 지금 생각났어. 옛날에 이거 테마이모가 얘기해 준 거야. 이모랑 같이 일했던 분이 겪었나 그랬는데 이 굿당에서 자고 간다고 이제 어디 지방에 있는 굿당이었대. 그래서 잘 거라고 이불을 달라 해갖고 그 굿당 주인이 이불을 줘가지고 그걸 덮고 자는데 밤새 여기에는 남자가 여기에는 여자가 둘이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계속 시달린 거야. 그래갖고 그분이 깜짝 놀라고 다음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어젯밤에 나 이거 너무 시달렸다. 이 굿당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막 주변에 굿하러 오신 무당 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여기 원래 안 이랬는데 여기 되게 괜찮았는데 어제 좀 이상하게 계속 자는 내내 남자 목소리도 들리고 여자 목소리도 들리고 양쪽 옆에서 난리더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줬던 그 이불이 바로 그날 그 전날에 영혼 결혼식에 써라고 그 손님이 줬던 이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혼 결혼식에 써달라고 그 귀신들을 그날 재우라고 하고 그 이불을 굿당에서 너무 아까웠던 거야. 새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영혼 결혼식에 썼다가 다음날 그 후루룩 털어가지고 그냥 무당이 자고 간다니까 누가 법사가 자고 간다니까 이 이불 쓰세요 하니까 법사가 이렇게 좋은 이불을? 여기 굿당 되게 좋네. 옛날에는 허름했는데 이러고 냅다 받아서 썼던 거야. 그래갖고 그 이불이 세상에 그거였던 거였지. 그래갖고 그거 알게 돼갖고 어떻게 전날에 그것도 영혼 결혼식에 썼던 거를 줄 수가 있냐면서 따졌다 하더라고. 신기하죠? 그런 일도 있었어. 그렇다면 그 소리의 정체는 결혼식을 한 그 두 영혼의 어떤 두 영혼이 있으니까 이제 남자가 중간에 끼니까 막 이제 양쪽에서 뭐라 했던 소리겠지? 신기했어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게 이불을 당연히 원래는 그게 좀 다를 거예요. 또 누구는 써도 된다고 누구는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사실은 주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 굿당에서 그게 아까우니까 그냥 대충 털어가지고 줬던 거야. 누가 자고 간다니까. 왜냐면 굿당에서 많이 자거든요. 근데 보통 굿당에서 잘 때는 좀 이불이 많이 허름하긴 하죠. 응. 근데 너무 새 거고 하니까 그분도 예전에 잤을 땐 되게 헝 거 줬는데 바뀌었네 하고 썼다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 굿당에서 안 주무신다 하더라고. 바로 그런 굿당에 지금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뒤에 아마 보일지 모르겠지만 뒤에 여기 신령님들도 계시고 또 앞에 무당분들이 사실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이 늦은 밤인데도 또 내일 굿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촬영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라윤이가 있다는 걸 내가 소개를 안 했네. 지금 이 앞에는 라윤이도 있습니다. 라윤이 목소리가 나오나요? 나오긴 이쪽으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잘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그 혀가
쭉 늘어져가지고 바닥까지 이렇게 늘어졌다는 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제가 당사자한테는 왜 그때 양해를 구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풀 수 있으면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허락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손님을 편의상 제가 은성님이라고 가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성님이 저한테 점을 보러 오신 게 얼마 안 됐죠. 거의 한 2주? 2주 정도 됐나? 네, 2주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어쨌든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분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뭔가 표정이 엄청 안 좋다거나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안녕하세요. 진짜 되게 밝게. 그리고 이분이 지방에서 오셨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신기하고 조금은 내가 엄청 깐깐해 보이네 이런 느낌 받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이런 느낌이셨거든. 그러니까 완전 털털. 그리고 모습도 뭔가 불편하다거나 어둡다거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손님이 보통은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면은 그냥 이렇게만 살짝만 인사하고 바로 저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점을 보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 부분의 그런 털털한 모습 때문에 되게 좀 깐깐하시겠네 이러고 점을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감은 눈으로 제 눈에 어떤 남자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모습을 일렁일렁 거리면서 보이기 시작하더니 갓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은성님네 집안에 어떤 선비나 그런 양반 할아버지나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냥 형태, 사람이구나 이렇게 형태만 보였었는데 갑자기 그 얼굴이 좀 더 뚜렷해지게 보이더니 얼굴이 하얀 모습으로 이 느낌이 톤이 다 하얗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입을 벌리듯이 입 쪽에 이렇게 까만 어떤 입을 벌렸을 때 그 모습이 보이더니 갑자기 안에서 되게 이 좁은 혀가 이렇게 길게 쭉 늘어지는 걸 봤거든요. 우리 왜 테이프 옛날에 테이프 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쭉 늘어지듯이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부채를 확 접고 눈이 진짜 이래가지고 그 손님을 보고 뭐예요? 왜 이런 게 보여요? 했지.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처음에는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자기 오고 혼자 뭐 보더니 뭐예요? 왜 이런 게 보여요? 막 이러니까 그분이 네? 이렇게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아마 말까지 더듬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까지 더듬으면서 아니 이게 보일 수가 없는데 이게 보여서도 안 되고 이게 보이면 안 된다 이랬더니 그분이 왜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본 거를 얘기를 했죠. 가스 쓰신 분이 혀를 내미는데 혀가 1, 2m 될 정도로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늘어지는데 이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미친 거다. 이게 절대로 보여지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태연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왜냐면은 제가 왜 심각했냐면 이게 보였다라는 거는 이 심각한 사자비기거든요. 심각한 그것도 그냥 저승사자가 갓쓰고 보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혀를 이렇게 꺼냈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럴 수가 없다.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 진짜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앞에 무당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은 건 아닌데 더 겁을 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뭐 사기꾼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표현의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표현이 우리 뜨거워도 막 손 디는 줄 알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시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점 보는 스타일이 저는 겁을 주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말 한마디 겁준 걸로 이 사람은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안 좋지 않는 이상 저는 막 진짜 안 좋아요로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는 당신은 진짜 안 좋다고 이게 보여줄 수가 없다고 내가 겁주거나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되게 솔직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내가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 말까지 더듬었겠냐고 내가 진짜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걸 봤다. 그러니까 당신 정말 조심해라. 혀 길게 나오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다 했더니 그때 내가 좀 놀랬던 게 그분이 약간 알 수 없는 약간의 그런 미소 같은 거를 지으면서 약간 어쩔 수 없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뭔가 좀
이분이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약간 좀 들켰네? 약간 좀 봤네? 이런 듯이 이런 표정을 지었었어 그때. 예. 그러면서 그제서야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실은 최근에도 목을 메어볼까 하고 그 전선을 목에 감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전혀 그런 티가 안 나요. 진짜 얼굴빛도 너무 좋고 다크서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무 밝아. 그리고 막 이제 털털해. 진짜 쿨해 가득 쿨해. 근데 자기도 그걸 시도하고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꾸만 또다시 그걸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을 보러 오게 됐던 거야.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근데 내가 다짜고짜 왜 이런 게 보여? 사자, 혀! 하니까 자기도 놀랬던 거야.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빙의구슬을 하셨어요. 바로 이 장소에서 한 5일 전에 4일 전쯤 됐나? 일주일도 지금 채 안 됐거든요. 4일인지 4일 전쯤에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이 은성님이 직접 겪으신 이 모든 굿이 다 끝나고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다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예. 사실은 왜냐면은 그분도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다른 데에도 가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당신 걱정도 없는데 뭐하러 왔냐면서 전혀 문제 없다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진짜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여. 그 무당이 잘못 본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거의 속임수 수준이야. 진짜 완전 가리고 있어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점 보러 갔는데 무당이 문제 없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아닌데 나 분명 자꾸 이런 거 시도하고 이상한데 했는데 이거를 찾고 구슬하고 나서 사실 좋아지긴 하셨어요. 결과부터 얘기하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나한테 얘기를 못했던 그 점을 보러 오기 전까지의 비하인드를 정말 이만큼 써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어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화진선녀도 다 같이 참여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은성님의 시점에서 다시 저한테 점 보러 오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은성님의 직업을 꽤 오래 병원에서 일해오신 전문 간호사이십니다. 자, 일단 은성님은 어릴 때부터 귀신을 정말 많이 보기도 했고 가위에도 진짜 자주 눌렸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승사자를 꿈을 몇 번 꿨었대. 근데 이게 글쎄 일반인이 아기 때 저승사자 꿈을 잘 꿀 수 있나? 나는 좀 특이하다고 봤거든. 본인 꾼 적 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러니까. 꾼 적이 없어요. 약간 이런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은 꿀 수는 있어. 혹은 진짜 봤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잘 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 저승사자가 나오는 꿈도 여러 번 꿨었고 이 머리카락들이 막 서로 뭉치고 해갖고 사람처럼 그게 굴러가지고 막 자기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이상한 꿈도 되게 많이 꾸고 가위도 많이 눌리고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기도 했고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몸이 약한데 집안 분위기가 일단은 종교나 이런 것도 없고요. 뭐 종교 그리고 어떠한 점집을 간다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기도 하고 부모님도 굉장히 쿨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정신병이다, 과몰입이다 하실 정도로 굉장히 쿨하시다 보니까 이분도 자기가 분명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긴 했지만 집안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이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과몰입인가 보다. 내가 상상했나 보다. 나 그냥 상상했나 보다. 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하고 계속해서 넘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3년 3월에 얼마 안 됐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왜 아이 낳고 나면 또 여성분들이 힘들어지니까 컨디션이 그때부터 불면증이 왔는데 그 불면증이 너무 심해지면서 그게 우울증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꿈에서 온갖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입이 이렇게 찢어진 여자 귀신 하나가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꿈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시달려가서 결국엔 시어머니가 식칼을 들고 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비방도 하고 이랬었대. 그러니까 상태가 엄청 안 좋아진 거야.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할 정도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우울증의 증상인지 화가 나면 그게 주체가 안 되고 막 눈물이 계속해서 나고 이유 없이 그리고 죽고 싶어서 뛰어내리고 싶고
막 위에 있으면 어딘가 위에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고 목을 메고 싶고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고 얘기한다거나 이거 왜 안 치웠어요? 이런다거나 이러면은 화가 머리 꼭대기 나서 그게 컨트롤이 아예 안 됐대. 근데 그게 좀 심각했대요. 그래서 남편분이랑 사이가 되게 좋은데도 저는 남편분 직접 봤었거든요. 근데 거의 약간 나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진짜 거의 딸처럼 안아주고 다 받아주고 하시는 성격인데도 이분이 당시에는 남편과 싸울 때면은 그냥 땅바닥에 그대로 누운 다음에 우리 어린애들 왜 마트에서 물건 안 사주면은 완전 이러고 난리 나잖아, 발이랑. 그렇게 발이랑 손을 완전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차면서 짐승처럼 이분이 난리를 쳤었대요. 거의 거품 물들듯이. 그래서 남편분이 그 모습을 3번 정도 보고서는 하신 얘기가 너 아무래도 아픈 것 같다. 너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데 분명 그날도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근데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 왜 아직도 안 죽었지? 나 죽어야 되는데? 나 지금 왜 안 죽고 있었지? 예.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자기가 잠깐만, 나 지금 왜 내가 이런 생각하지? 내가 미쳤나? 아직도 안 죽다니 내가 미쳤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이게 신기하게 남편이 있다거나 사람들이 있다거나 이러면 괜찮대. 진짜 막 웃고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티가 안 난다고 막 야 너무 웃기다 막 이러고 진짜 털털하게 잘하시다가 혼자만 있으면은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어야지. 왜 안 죽고 아직도 있었지 내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대요. 혼자 있으면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일이 그러니까 방금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집에 혼자 있으면은 거실에 누군가가 함께 있는 느낌을 자꾸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누군가가 돌아다니거나 발자국 소리가 자꾸 들린다든지 방금까지 분명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고 방으로 들어왔다가 소리가 들려서 딱 방금 나갔는데 커튼 뒤로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미친 듯이 소름이 끼친다든지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5년 올해 4월에 혼자 집에 있다가 그냥 고데기가 있어가지고 고데기 저거 왜 고데기가 여기 있지 하는 순간 고데기의 전선을 보면서 이 줄로 한번 목을 매볼까? 지금 당장 나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감아만 한번 보자. 한번 감기나 해보자. 나 안 죽을 건데 나도 알아. 근데 한번 해보기나 하자는 거지. 그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걸 직접 감아보셨대요. 근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쫄리는 느낌이 들면서 얼굴이 터질 것처럼 새빨개졌고 이러다가 진짜 그냥 어디에 맨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다가 이렇게 혼자 감은 건데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그 고데기 선을 풀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고데기를 갖다 버렸대요. 이분이 스스로의 모습에 너무 충격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고데기만 보면은 자기가 시도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니까 너무 놀래서 그 고데기 채로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고 너무 무서웠는데 문제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남편도 너무 좋고 아이도 낳았고 아이도 너무 예뻐. 어머니 아버지도 문제없이 너무 잘 살고 계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사고 싶은 거 막 쪼르면은 남편이 또 그래 사 하고 또 여행도 가고 싶다면 또 보내주고 또 같이 가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상사도 또 좋은 상사 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도대체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됐고 남들은 다 내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무서웠대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하시다가 이제 저를 알게 되었고 그래 저 사람은 화경으로 뭔가를 본다고 하니까 한번 자기는 어떤 화경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받으러 가보자라는 생각에 드디어 큰 맘 먹고 예약을 잡고 멀리 지방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예약을 잡고 나서 컨디션이 더 악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몸이 그렇게 아파오더래. 그러면서 소화가 계속해서 안 되고 몸이 몸살 난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신점을 예약했다는 걸 처음에 가족한테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냥 서울 올라간다고만 했대. 그랬더니 가족들이 반대를 했대. 왜냐면은 몸이 아파서. 그 정도로 몸이 아팠던 거야. 아니 지금 몸이 아픈데 네가 무슨 서울을 간다는 거냐. 서울에 있는 남동생하고 엄마한테 이제 좀 갔다 오겠다 남편한테 그랬더니 남편이랑 이제 시댁에서 아니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지금 무슨 서울이냐. 말도 안 된다. 나중에 가라. 왜 갑자기 지금 그렇게 꽂혀갖고 가겠다는 거냐. 결국에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분이 그 아픈 몸을 끌고 올라오셨는데 올라왔을 때 이제 전보기 직전에 전날에 남동생한테 나 사실은 너네 집에 오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해서 점집에 예약을 했어 라고 했더니 남동생이 어머니한테 그걸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보러 가지 마라. 절대 가면 안 된다. 미쳤다 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살아라. 그런 거 믿지 마라 라고 하셨지만 은성님은 두 분한테 얘기할 순 없었지만 사실은 요즘 계속해서 자신이 목을 매서 죽고 싶은데 그걸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더 좀 무서웠던 게 또 있는 게 당일이 됐는데 제 법당까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속이 그때부터 확 뒤집혀지면서 토할 것 같고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이 굉장히 몸이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처음으로 나 이거 그냥 단순히 몸 안 좋은 거 아니네? 진짜 내 안에 뭐가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이게 빙의가 너무 심해지면은 점집에 오는 것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를 이분이 들으셨던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에이 설마 과몰입이겠지 이랬는데 자기가 막상 이제 점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몸이 더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너무 안 좋아졌고 참고 억지로 가야겠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환승할 때는 허리까지 삐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이분이 뒤뚱뒤뚱 이렇게 걸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오신 거야 여기까지.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집에 벨을 10번을 눌렀대. 근데 단 한 번도 벨 10번을 누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항상 거실에 있기 때문에 그게 벨을 10번을 누를 수가 없어요. 벨 10번 누를 때까지 저희 엄마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 뭐 화장실을 간다 하더라도 그게 10번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벨을 10번을 눌렀는데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비실에다가 연락을 해서 돌아 갖고 올라왔대. 신기하죠? 저도 좀 신기했어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구조. 그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분 말로는 진짜 10번 넘게 자기는 10번 넘게 눌렀었다 하더라고. 계속 아무도 안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겨우겨우 돌아서 오신 다음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는 순간 갑자기 그대로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겨우 그 소파 뒤에 기대가지고 겨우겨우 있다가 드디어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저 앞에 딱 들어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무섭게 보이더래요. 그 순간에. 그래서 자기는 얼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저는 그분 봤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봤다고. 저는 그분을 봤을 때. 그러네요. 네, 되게 약간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되게 깐깐하겠다. 내가 이 느낌 받았다 했다고. 보통은 네 안녕하세요 뭐 이러시거나 제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네 안녕하세요 이러시거나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이러시더라고 약간 느낌이. 그래서 저는 되게 깐깐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느꼈던 거는 내가 너무 무섭게 보이더래 보자마자. 그래서 점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갑자기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아니 왜 이런 게 보여요? 조승사자! 이랬던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분이 원래 가족점사 보셨는데 신청을 하셨는데 가족 하나도 안 물어봤어. 가족 얘기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저승사자 혀 내밀었다. 당신 진짜 위험하다. 조심하세요 제발. 상황이 되신다면 이거는 해서 좀 빼세요. 이 얘기만 듣고 갔어요. 자기는 그거 확인하러 온 거잖아. 네. 그리고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이분이 얘기하다가 내가 저승사자 얘기하고 조심하세요 했는데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 최근에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입에 왜 손으로 자꾸 막고 해.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이랬거든요. 방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손을 이렇게 입술 이 사이에요. 이렇게 갖다 대고, 아, 제가 그게 아니고, 최근에 했는데, 너무 안 어울리잖아, 지금 분위기랑. 나는 막 저승사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 그게 아니고요.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원래 그렇게 손으로 입 막고 얘기하세요? 하면서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내 손이 왜 올라있지? 입을 막듯이 자기가. 그래서 이분도 지금 하시는 얘기가, 써주셨던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었고 단 한 번도 이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기도 깜짝 놀랐대, 그 모습에.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습관이 없었던 분인 거야. 그러면서 마치 말을 막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을 다 보고 자신의 예상이 다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을 다 보고 나오자마자 밖에서 생수 한 병을 안에서 가지고 온 거를 밖에서 그대로 원샷을 했는데 그 순간 속이 엄청나게 후련해지면서 아팠던 증세들이 다 사라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느낌이 들더래. 진짜 오랜만에 겪는 그 가벼운 느낌. 그래서 남동생 있는 곳으로 돌아간 다음에 나 사실은 점 봤다, 보고 왔다, 내가 갔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 구태야 될 것 같다.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게 남동생과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하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예. 근데 제가 어머니도 뵀거든요. 어머니가 일단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점 보고 왔고 이 얘기를 듣더니 하라고. 그러셨고 그분이 다음날 이제 원래 사시던 곳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하라고. 자기는 안 믿지만 왜냐면 자기는 모르니까. 근데 너는 분명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고 네가 그걸 해서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걸로 됐다면서 하라면서 그렇게 했대.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었네요. 근데 이분도 자기도 깜짝 놀랐대. 이분이 더 깜짝 놀라셨대. 왜냐면은 점 보지 말라고 난리를 쳤던 엄마랑 남동생이 그냥 갑자기 왔을 때 나 사실 점 봤는데 나 구태야 된다 했는데 헤헤헤헤 이러니까. 말이 안 되네요,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저도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굿판에 남편과 어머니까지 이제 다 오십니다. 예, 총출동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굿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굿을 하게 되는데 일단 굿을 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계신 분들도 또 웃고 계시는데요. 왜 웃냐면은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웃음이고요. 저희 역대급이고요. 저희 테마 이모가요. 이거를 부산 사투리로 떼기당 쳤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꼬꾸라지셨다고요. 네, 이모를 떼기당 치셨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 이모를 2번을 떼기당 치셔가지고요. 이모가요 거의 앞구르기 하듯이요. 빼시다가요 앞구르기 하셨어. 그래갖고 큰일 날 뻔하셨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긴 하지만 앞으로 꼬꾸라지셨어 2번이나. 이분이 안 빠지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자기 안 빠질 거니까 우리 한 일주일 다 같이 죽어보자. 우리 한 일주일 해보자 다 같이. 여기서 일주일 살아보자. 거의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빼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잠깐만요 이거 귀신 아니에요. 저 은성이에요. 유빈지 씨 저 뭐 얘를 김은성이에요. 저 김은성이에요. 저 귀신 아니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진짜? 하면서 난리 났었잖아.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가족들은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 어머니는 그때 아셨어. 어머니는 이분이 이거 시도하겠다는 것도 몰랐었어 아예. 그냥 출산하고 나면은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다. 너도 그냥 출산 후에 약간 출산 후 우울증처럼 그냥 그런 것 뿐이다. 이렇게만 아실 정도로. 근데 이분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상했었는데 그게 쌓여 있다가 폭발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시는 거나 진짜 누워갖고 완전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 남편은 그 모습 봤다 했잖아. 근데 어머니는 그걸 처음 보셨던 거야. 하고 어머니 울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되게 좀 힘들고 슬프고 굉장히 역대급으로 모두가 다 힘든 그런 곳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수루룩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상이 있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2부에서
이제 영상을 보는 이제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게 와. 나는 군 영상이 싫고 무섭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것들 좀 몇 가지 물어보세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 네. 아니 그분이 처음 들어와서 오셨을 때 이제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씩 웃었다고 했을 때 뭐 좀 들켰네 이런 게 어떤 의미였을지. 귀신이죠. 제법이네? 나 진짜 딱 이런 느낌이었어. 제법인데? 소름이 막 끼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웃었다는 느낌을 받았어. 근데 그분은 내내 긴장한 느낌이었잖아. 이분이 써주신 텍스트를 보면은. 근데 약간 제법이네? 약간 나는 이렇게 느꼈었거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집 말고 다른 데도 지방에 저를 보러 가셨었대.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분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기도 있고 부모님도 다 잘 계시고 그러니까 그 무당은 당신 아무 문제도 없다. 고민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 얼마 안 됐었는데.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네. 틀린 말은 아닌 거야.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귀신은 그만큼 잘 숨어요. 그래서 그럼 그 무당이 못 봤냐? 그건 또 아니야. 이게 자기한테 잘 맞는 무당을 그래서 찾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막 나 잘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도 가끔은 또 예시로 뭐 모르지. 근데 저도 어떤 분을 못 봤을 수도 있어. 나 역시도. 근데 그거는 여기 귀신도 진짜 완전히 가려버린다거나 아니면 여기 조상에서도 나랑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느낌이 약간 제법이네? 약간 이러고 약간 씩 웃는 느낌으로 받긴 했었어.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아까 그분이 선생님을 뵈러 가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잖아요. 사실 그 정도면은 안 갈 법한데 맞아요. 우리가 사실 병원 가려고 해도 조금만 귀찮으면은 다음에 갈까 이러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어떤 분 중에서는 노쇼를 한 5번을 했어. 점사비보다 아마 예약금을 더 많이 냈을 거야. 근데 또 예약을 해. 또 안 와.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왜냐면은 계속 같은 이름이 노쇼 나니까 이분 또 안 오네. 전에 봤던 이름 아닌가 봤더니 물어봤더니 동일 인물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분 이제 오지 말라라고. 이 정도 그냥 아니라고. 그냥 다른 데 가라고. 진짜 노쇼를 한 5번 하신 분 있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점사비보다 더 많이 나왔어.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뭔가 빙이나 이런 상태라면 귀신이 방해를 하는. 그럼요, 방해하는 거죠. 근데 그 방해하는 힘이 더 센 거지. 그러니까 자꾸 나는 가고 싶어 하는데도 막상 갈 때 되면 이분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못 했는데 써준 글에서는 당일 됐을 때 몸도 너무 아픈데다 가족들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진짜 가지 말까? 귀찮네 이 생각을 했었대 사실은. 그쵸. 거기다가 지하철에서 또 허리까지 뼈가지고 뒤뚱거리면서 왔었대. 심지어 또 10번 누르고 10번 눌렀다는 게 난 충격적이야. 그 정도면 거의 누가 뒤에서 계속 밀어가지고 만나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는 거는 2부에서 다음 편에서 오늘은 촬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다른 얘기 할 거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다음 편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린 눈으로 보이나요 혹시? 눈이 좀 감기나요? 그거는 바로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촬영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 라식이가 거의 지금 벌레와 우리 이피디와 함께 벌레와 둘이서 사투를 벌이면서 있고요. 물어 뜯기고 있어요. 영혼 결혼식. 거의 지금 벌레가 거의 광대뼈로 들어가려고 했어.